네, 반갑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 공통범위죠. 요소부터는 앞부분에는 조금 보강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공통범위예요. 확률분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률분포 뭐 학교에서 쌤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확률분포 앞에 우리가 확률과 경우의 수까지는 많이 어려웠지만 확률분포는 좀 학문의 영역으로 수학의 영역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들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적은 시간만 들여가지고 개념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해서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가 뭔지,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란 뭔지,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란 뜻이에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x가 ax 플러스 b로 바뀌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지, 뭐 이항 분포는 뭔지 등등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질문은 있잖아요. 이게 참 대답하기가 꺼름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다항식이 뭐니? 뭐 예를 들어서 뭐 1차식이 뭐니? 2차식이 뭐니? 이렇게 물으면은 사실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확률 변수가 뭐니? 그 다음에 확률 분포가 뭐니? 이렇게 물으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얘들이 제일 중요한데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유하자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함수 있잖아요. 함수가 뭐니? 라고 했을 때 참 설명하기가 꺼름직하다 했죠. 그래서 쌤이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이 1학년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함수란 이 그림이다. 맞죠? 이런 의미를 가지는 그림을 함수라 한다. 뭐 이렇게 약간 다소 무책임하게도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뭐냐, 확률 변수가 뭐냐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도 뭐 되게 그럴듯한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쌤이 지금 나온 거 읽어볼게.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에 가고 원소의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되는 함수로 확률 변수를 하고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쌤은 그러면 또 이번에도 좀 쉽게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해요. 확률 변수가 뭐냐라고 하면 그 글로 쓰기가 약간 좀 애매한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 단원은 지금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 단원이잖아요. 통계를 배우는 단원, 즉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 속에서 뭐 하나의 또는 두세 개의 수를 추출해내는 과정을 우리는 통계라고 하는데, 그럼 통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 뭐예요? 누구누구의 평균을 구하세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뭐 분산을 구하세요. 또는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가 뭐뭐일 확률을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한번 돌이켜보면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의에 해당하는 게 뭐 어떤 게 있었어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뭐 수학 점수, 맞죠?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하세요. 분산을 구하세요. 이렇게 뭐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뭐 수학 점수가, 맞죠? 수학 점수가 예를 들어 뭐 30점일 확률을 구하세요. 뭐 30점과 40점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뭐 이런 거 많이 봤잖아.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값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우리가 지금부터 something의 평균을 구하기도 하고 분산을 구하기도 하고 걔가 어떻게 될 확률을 구하기도 할 건데, 맞죠? 확률을 구하기도 할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쌤이 봤을 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먼저 쓸게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나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맞죠? 떨어진 가족 우리가 이산 가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 하고, 그 다음에 연속적인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럼 이산 확률 변수를 예로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수학 점수 같은 거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할 때 내가 뭐 데이터를 조사를 할 텐데 수학 점수 같은 경우에는 90점도 있고 95점도 있는데 뭐 94.5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 수들이 뚝뚝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변수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뭐 조금 예를 더 들어볼까? 수학도 있겠고 또 뭐도 있고 수학 점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돈 금액도 있겠고 특히나 뭐 개수나 횟수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뭐 키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다던가 그 다음에 시간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는 이 확률 변수들을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로 넣습니다. 키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170인 사람이 있고 171인 사람이 있다 치면은 뭐 그 사이에는 사람 없어요? 무조건 있죠. 맞습니까? 그럼 무슨 170.5가 있다 치면 그 사이에 없나요? 그 사이에도 또 있어요. 아무리 좁게 잡아도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는 지금 확률 변수라는 것을 배우는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 분산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확률 변수라고 하고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 이산 확률 변수와 맞죠?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표현이 완전히 낯설진 않은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뭐 수학 점수 같은 거 막 뭐 이런 거 막 분포표 해가지고 맞죠? 도수 분포표 해가지고 뭐 몇 점과 몇 점 사이 몇 명 이래가지고 했잖아 맞죠? 그때 수학 점수 우리 이름하여 뭐라 할게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별량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중학교 때는. 기억나죠? 별량 빼기 평균은 뭐 편차고 그런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뭐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확률 변수는 뭐 그렇다. 그 다음에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확률 변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알겠죠? 확률 변수가 분포되어 있는 형태 뭐 이런 것들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여기다가 바로 연결을 시켜보면 쉬워요. 이산 확률 변수는 네, 이산 확률 분포를 따라요. 뭐 어렵지 않죠? 연속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들을 우리가 또 따로 배우긴 할 거예요. 알겠죠? 따로 배우긴 할 건데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 표현 하나 더 알아봐야 되는 것이 수학적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어요. P에 뭐 X가 뭐 X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 이 P를 갖다가 어떻게 probability 확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X를 갖다가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확률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 아까 뭐 수학 점수를 예로 들면 P의 X가 뭐 50이다 이렇게 하면은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학 점수를 50점 받을 확률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꼭 이렇게 등식으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고 P의 X가 뭐 50과 60 사이일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수학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이하일 확률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내용들은 굉장히 개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실속은 별로 없고요. 실제 문제에 나오는 거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산 확률 변수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방금 쌤한테 배운 바에 의하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인데, 맞죠? 확률 변수인데 어떻다? 뚝뚝 떨어져 있는 확률 변수를 이상 확률 변수를 하고, 예를 들면은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개수라든지, 맞죠? 사이시오 들어간 거 맞나요? 몰라. 뭐 이런 것들,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계의 목적은 뭐예요? 통계의 목적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통계의 목적이라 말하지 말고, 이상 확률 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거부터 선생님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뭐 이런 걸 이상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이건 여기서는 정말 깔끔해요. 목적 뭐다? 이상 확률 변수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기서는 제일 깔끔해요. 그냥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속 구하라고 할 거예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속 구하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 뭐예요? 수단이죠. 뭘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속 구할 거냐? 이름하여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속 구할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확률 분포표를 줬다는 말은 확률 질량 함수를 줬다는 말과 뭐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확률 분포표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케이?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자, 딱 명심하고 들어가면 돼요.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배우는 단원이다.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는 배우고자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가 궁금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확률 분포표가 뭔가요? 맞죠? 확률 분포표가 뭔가요? 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궁금할 텐데, 일단 유추를 해봅시다. 확률을 분포해 놓은 표래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랑 약간 비슷하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 분포표랑 꽤 비슷하고, 그럼 이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들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용해가지고 쌤이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 분포표 한번 볼게요. 도수 분포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거죠. 말 그대로 도수를 분포해 놓은 표예요. 중학교 때 이렇게 표가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수학 점수가 있다고 합시다. 너무 수학 점수 거리나? 맞죠? 그 다음에 학생 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 학생 수가 바로 도수죠. 빈도수. 맞죠? 그러면은 이 수학 점수는, 수학 시험은 하나에 무조건 10점짜리 10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100점짜리도 있겠고, 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빵점은 없다 쳐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쌤이 어떻게 해볼까? 이 반에 60점짜리가 10명. 너무 많나? 또 10명. 또 여기서는 뭐 8명, 8명, 7명, 7명, 뭐 6명, 6명 있었다고 합시다. 맞죠? 그럼 여기서 평균 구하는 거 우리 중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평균 어떻게 구했어요? 평균은 우리가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총도수 분해, 맞죠? 그 다음에 별량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잖아요. 맞습니까? 중학교 때는 이런 표현 안 썼는데 있어 보이죠? 시그마. 그럼 여기서 총도수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맞죠? 후회되는데. 얼마 되노? 15, 25, 31, 62. 맞죠? 좀 무리하게 잡았네. 62명이나 잡았네. 맞죠? 62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0점짜리가, 맞죠? 30점짜리가 6명, 40점짜리가 7명, 다음에 50점짜리가 8명, 60점짜리가 10명,
맞습니까? 다음에 70점짜리가 10명, 80점짜리가 8명, 90점짜리가 7명, 100점짜리가 6명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평균을 구하는 공식인데, 근데 이거를 쌤이 어떻게 한번 모양을 살짝 바꿔볼 거냐면, 뭐 이런 성질은 누구나 알죠. 뭐 A분의 B 플러스 C다. 그럼 이걸 갖다가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62분의 이거는 30 곱하기 6 더하기 62분의 40 곱하기 7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조금 더 눈에 띄게 하자면, 그러니까 요렇게 또 요렇게 또 요렇게 막 자르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쭉쭉쭉 가가지고 저 끝에는 62분의 100 곱하기 6까지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걸 내가 다시 써보면 이게 60 쓸 자리가 좀 마땅치 않네. 위에다 쓸게요. 이해해주세요. 위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쓸게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쌤이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30 곱하기 62분의 6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나? 그 다음에 요것도 다시 써보면 40 곱하기 62분의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저 끝에 가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0 곱하기 62분의 6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맞나요? 근데 재밌는 게 이 62분의 6, 62분의 7, 이 62분의 6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쌤이 어떻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반에 62명이 있는데 30점 맞은 애가 6명이니까 62분의 6이라고 하는 거는 다소 거칠게 접근하면 뭐다? 30점 맞을 확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돼요? 40점 맞을 확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됐습니까? 40점 맞을 확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평균을 구하는 중이었는데 요서부터 출발해서 우째우째 가다 보니까 이까지 왔어요. 맞죠? 우째우째 가다 보니까 이까지 왔는데 요건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30점 곱하기 30점 맞을 확률 더하기 40점 곱하기 40점 맞을 확률 더하기 쭉쭉쭉 해서 100점 곱하기 100점 맞을 확률. 맞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별량과 그 별량이 발생할 확률의 곱의 뭡니까? 합으로서 구성이 되더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도수 분포표를 쌤이 살짝만 건드리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형태의 뭐가 되어버린다? 확률 분포표가 되어버려요. 확률 분포표. 쌤 확률 분포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확률 분포니까 맞죠? 그럼 도수 분포표를 없애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봅시다.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평균을 구하는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총체적 난국인데 이거 다 이해했죠? 지울게요. 자, 미안해요. 조금 더 필기를 예쁘게 하는 연습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줄을 노란색으로 예쁘게 추가합시다. 한 줄을 추가합시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럼 요걸 해놓고 뭐다? 여기다가 내가 확률을 넣으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 이게 도수 맞죠? 학생 수가 분포된 표니까 우리가 도수 분포 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확률을 나타내는 표가 되면 이거는 이제 확률 분포표가 됩니다. 그 확률 분포표는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여기 30점 맞을 확률이 여기 와야 되는 거야. 얼마? 62분의 6. 40점 맞을 확률이 여기 와야 되는 거야. 62분의 7. 그 다음에 62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해서 62분의 6까지.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항상 얼마겠어요? 1이 나오겠죠. 맞죠?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 나오겠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형식을 갖춰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쓴다 했어요? 아, 요거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하고, 여기다가 우리는, 이걸 x라고 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우리는 확률이라고 하고, 확률은
확률은 뭐다? 확률은 뭐다? 확률 우리가 P로 표현을 하죠.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쌤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수를 넣었는데 요걸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이 자, 자,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면 여기 바로 이제 x1, x2, x3 맞죠? x4 해가지고 저쪽에 뭐 xn까지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p1, p2, p3, p4 해가지고 뭐 pn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됐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매우 안 예쁘게 표현이 됐는데, 억지로 좀 예쁘게 정리를 해 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확률 분포 표가 주어진 상황에서 뭐를 구하는, 평균을 구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대값, EX 이렇게 표현해요. EX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계산 방법은 맞죠? x의 expectation 기대값, 평균이라는 표현과 기대값이라는 표현은 혼용해서 같이 쓰거든요. 그거는 쌤이 뭐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좀 알려줄게요. 왜 그런지는. 오케이. 그래놓고 이제 x가 구하고 싶은데 구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내 점수 곱하기 그 점수가 나올 확률, 내 점수 곱하기 그 점수가 나올 확률. 그래놓고 그들을 다 더한다. 그러면은 아까는 쌤이 수를 이용해서 나타냈다면 이제는 수학적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죠. x1 곱하기 p1 더하기 x2 곱하기 p2 더하기 x3 곱하기 p3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xn 곱하기 pn을 의미하고, 그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xk에다가 pk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놓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름하여 이거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아까 불렀죠. 그 다음에 pk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확률 질량 함수. 그럼 아까 쌤이 그런 얘기 했잖아. 이 단원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주로 물어보고 그 도구는 이렇게 뭐라 했습니까? 확률 분포 표가 될 거라고 했는데, 확률 분포 표를 준다는 것은 확률 질량 함수를 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 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확률 질량 함수를 준다는 것은 여기 들어갈 수들을 알려준다는 뜻이니까 표를 준 거나 마찬가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2의 x의 평균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차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여기서는 다시 정리할게요. 뭐 주고, 확률 분포 표 주고, 맞죠? 뭐 구하라 한다고요? 평균을 구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름하여 확률 분포 표라고 했고요. 맞죠? 확률 분포 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때 우리가 EX 이렇게 표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때 VX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V는 분산,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학교 때 배웠죠? VX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이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예요? 쌤이 확률 분포표가 뭔지 알려줬고 EX 구하는 법까지 알려준 상황이에요. 이제 뭐 할 차례입니까? VX를 구할 겁니다. 맞죠? 그럼 EX는 지금 방금 배운 게 시그마 왜 됩니까? K가 1부터 N까지에다가 뭡니까? XK에다가 PK다 까지 설명을 했고, 사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가 있을 때, 이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표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해서, 맞죠? 걔들을 싹 다 뭐 한 거다?
더한 거다. 그런 이미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는 지금 쌤이 약간 갈등이 되는데, 이 분사는 증명을 할지 그냥 공식만 알려줄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사실 공식만 알아도 되는데 쌤이 그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약간의 증명을 가미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는요, 중학교 때 우리가 이미 배운 게 있어요. 분사는 여러분들이 배우길 뭐로 배웠냐면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맞습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배웠고, 모르겠는 사람은 그냥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썼던 이 성질을 이용하면 봐봐. x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x의 평균이잖아요. 맞습니까? x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x의 평균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사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의 제곱에다가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분산이 됩니다. 그럼 편차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별량 빼기 맞죠? 변수 빼기 평균을 일반적으로 EX라고도 표현하고 M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럼 M에다가 제곱 맞습니까? 거기다가 PK에다가 합을 한 것, 이게 바로 분산의 정의입니다. 분산의 정의예요. 분산의 정의,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 모르겠으면 쌤한테 직접 질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요거를 전개를 하시면요. XK의 제곱 마이너스 2M에다가 XK 더하기 M제곱에 PK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분배를 해주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XK의 제곱에 PK 빼기 2M에다가 XK의 PK 더하기 M제곱에 PK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만히 보시면 일단 시그마 전개 부터 먼저 해주고요. 전개란다. 분배 먼저 해주면 K가 1부터 N까지 XK의 제곱에 PK 그 다음에 빼기 2M에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XK의 PK 그 다음에 더하기 M제곱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PK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쌤이 덜 강조했죠. 다시 그러니까 something 곱하기 확률의 합이면 something의 평균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봐봐.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으니까 그 something이 편차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편차 제곱에다가 맞죠?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쌤 이거 왜 편차 제곱? 얘가 편차고요. 요 제곱했으니까 이게 편차의 제곱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뭐에다가? x의 제곱에다가 p를 곱해서 더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굳이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x의 제곱의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평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맞습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x에다가 p를 곱해서 더했으니까 맞죠? 이거는 뭐의 평균? x의 평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그냥 뭐예요? 확률을 싹 다 더해놨죠. 확률을 싹 다 더해놨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거를 넘어가면 계산을 쭉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x제곱의 평균은요. x제곱의 평균은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something의 평균이라고 하면은 이 딱 붙여주면 돼요. x제곱의 평균 맞죠? 그 다음에 빼기 이거 아까 뭐라고요? x의 평균이었잖아요. 근데 x의 평균은 ex라고 쓰기도 하고 m이라고 쓰기도 한다 했죠. 근데 여기 벌써 m이 나와 있으니까 그 통일성을 위해서 이거 m이라고 표현해 줄게요. 그러면 2m 제곱 맞습니까? 이게 m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1이니까 더하기 m 제곱이 됐네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2의 x 제곱 보이려나 모르겠네. 빼기 m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2의 x 제곱 빼기 m 제곱. 다시 정리할게요. 2의 x 제곱 빼기 m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m 제곱. 아까는 m으로 표현하는 게 예뻤는데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m이라고 하는 거는 x의 평균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2의 x 제곱 빼기 2x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럼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2차 저차 해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들을 우리가 마쳤더니, 맞죠? 굉장히 복잡한 계산들을 우리가 마쳤더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대요. 가장 편하게 계산하면 2의 x제곱 빼기 2x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붙여가 이런 식으로 외우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해서 제평, 마, 평제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맞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간단해요. 표 주고서 얘들 구하는 거기 때문에 표를 통해서 딱 한 번만 연습해 보면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또 이건 어떻게 구하는지 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 하나 해보죠. 간단한 거. 문제에서 표를 줬어요. 소리가 좀 이상했죠? 문제에서 표를 줬어요. 확률 변수를 갖다가 자, 문제에서 표를 줬어요. 이렇게 뭘 줬냐면은 확률 변수가 x인데 걔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x가 x일 확률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1이 될 확률이 여기 오고 2가 될 확률이 여기 오고 3이 될 확률이 여기 오고 4가 될 확률이 여기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래요. 그럼 그 합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1이겠죠. 그럼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이 2의 x, 즉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2의 x는 얘들을 곱해서 더하는 거라 했으니까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되겠고, 쌤이 암산해 보니까 2.5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냥 두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은 분산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분산이 방금 쌤이 설명할 때 뭐 말이 되게 길었잖아. 맞죠? 하지만 요지는 이거였어요. 요지는 이거였는데 아직도 이게 조금 어려워요. EX는 아까 위에서 구했으니까 EX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얼마? 2.5를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something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네, something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더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something이 현재 뭐인 상황이에요? x제곱인 색깔 이상하네. x제곱인 상황이잖아. 그럼 x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더하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표에다가 한 줄을 추가시켜 줄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x의 평균이 아니라 x제곱의 평균이니까 한 줄 추가. x제곱. 맞죠? 그럼 1. 이거 얼마? 4. 이거 얼마? 9. 이거 얼마?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x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제곱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맞죠? x제곱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그래서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6 곱하기 4분의 1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암산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왜 되나? 1, 4, 5 더하기 9 더하기 16이니까요. 이게 14, 30인가요? 맞죠? 30. 그러면은 7.5가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분산은 7.5가 되겠고, 표준 편차. 구하고자 하는 세 번째는 시그마의 x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7.5에다가,
맞죠? 7.5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이산 확률 변수는 딴 거 없고요.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고, 평균 구하는 거야 뭐 이미지로도 쉽고 식으로도 쉬운데, 분산은 제평, 마평제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냥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줄 더 추가, x제곱 한 줄 추가시켜서 그들의 곱을 구한 다음 더하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